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리퀘스트 모듈에 대해 빠르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크롤링, 웹 스크래핑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있죠. 셀레니움과 리퀘스트입니다. 이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의 인풋 태그에 텍스트 값을 넣어주고 버튼을 클릭하는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셀레니움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리퀘스트 모듈은 웹사이트에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제공해주는 텍스트 내용만 필요한 경우 이때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코드 한 줄로 웹사이트에 포스트 같은 요청을 쉽게 던질 수 있고, 네트워크 탭을 열어 사이트에서 주고받는 API 요청들도 쉽게 카피해서 따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핵심 내용들은 get post 같은 기본적인 HTTP 요청을 하는 방법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보낼 때 함께 전송되는 헤더, 유저 에이전트 값을 바꾸는 방법도 다뤄보겠습니다. 대규모로 크롤링을 할 때 IP가 차단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서 내 IP가 아닌 프록시 서버의 IP로 이 웹 요청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이 리퀘스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록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타임아웃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퀘스트 모듈은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가 아니라서 터미널, 뉴 터미널 여기서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에 앞서서 파이썬 벤브 얘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설치해주고 가상 환경을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벤브 스크립트 액티베이트로 가상 환경을 활성화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파이프 인스톨 리퀘스트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리퀘스트를 임포트해 와 주시고요. 리퀘스트이라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org 요청을 해볼 거고요. 리스폰스 프린트 리스폰스 점 텍스트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코드를 한번 파이썬 앱.py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파이썬 딕셔너리 형태죠. 제이슨 결과값이 이렇게 왔고요. 텍스트가 아니라 리스폰스 제이슨으로 받아오는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이 파이썬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한번 리스폰스.텍스트의 타입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제이슨의 타입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리스폰스 제이슨으로 불러온 값의 URL과 오리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오리진 이렇게 다시 저장하시고 코드를 다시 실행시키시면 리스폰스 텍스트는 텍스트죠. 스트링입니다. 클래스 스트링으로 받아와지는 모습이고요. 리스폰스.json 얘는 제이슨 형태, 그러니까 파이썬에선 딕셔너리 형태로 잘 받아와지죠. 그리고 이 리스폰스 제이슨의 URL은 리퀘스트, 최종적으로 보낸 이 URL을 나타내 주고요. 이 오리진은 이 요청을 보낸 컴퓨터의 IP입니다. 제 컴퓨터의 IP죠. 데이터 테더링을 사용해서 모바일 IP를 물려놔서 모바일 IP가 출력이 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방금 get 요청에 사용한 이 사이트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HTTP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엔드포인트 API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HTTP 메서드를 실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스테이터스 코드를 직접 받아오는 것도 되고요. 유저 에이전트가 뭔지 알려주는 API도 있고, 보시면 뭐 쿠키, 이미지 같은 거, 리다이렉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거 검사해 볼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실습이죠. 리퀘스트 get 요청. get 요청 한번 잘 보내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해볼 건 리퀘스트 get 요청에서 파라미터 넣는 법, 쿼리 스트링을 넣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리퀘스트 보낸 부분만 한번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청을 줄 때 이 get이라는 라우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전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임은 hello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월드로 해볼까요? 이렇게 URL 뒤에 물음표 붙이고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얘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이거였죠. 네임은 hello, 그리고 데이터는 월드로 하고 얘를 파람이 아니라 파람스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RL 들어가는 뒷부분에 보시면 파람스가 인자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람스에다가 파람스 넣어줄 거고요. 프린트 리스폰스.json으로 받아와가지고 URL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get 요청을 보내고 이 데이터들을 쿼리 스트링으로 넣어서 요청을 보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앱.py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낸 URL이 이렇게 나와 있죠. 쿼리 스트링이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get에다가
파람스를 넣어서 요청을 보내는 방법을 함께 배워봤고요. 주석 처리해 주시고 이번엔 리퀘스트 모듈의 포스트 요청 사용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폰스는 리퀘스트 포스트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직접 치기 귀찮으니까 그대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하고요. 포스트 요청 뒤에는 특이하게 여기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파라미터 넣는 거랑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형태로 보내실 데이터를 입력을 실제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월드라고 페이로드를 입력하고 데이터에다가 페이로드를 넣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print response.json이라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앱.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니까 이게 한 줄로 나와서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JSON 데이터라고 JSON을 받아와서 JSON 내장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 json dump를 json 데이터 처음 넣어주시고 인덴트를 4로 하면 보기 좋게 출력이 될 것 같네요. 파이썬 앱.py 실행해 보시면은 결과가 잘 나왔죠? 저희가 포스트 요청으로 보낸 데이터 정보는 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get 요청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유저 에이전트 부분인데요. 이 파이썬 리퀘스트 모듈을 통해서 통신을 할 때 유저 에이전트 값은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이제 파이썬 리퀘스트다 라고 유저 에이전트에 그냥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값을 바꿔야 특정 웹사이트에서 크롤링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더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코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 코드도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리퀘스트 헤더 수정, 유저 에이전트 수정이라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여기 호출에서 기본적인 get 요청을 해보도록 코드를 좀 변경을 했고요. 리스폰스로 받아온 값도 인덴트 처리해서 출력을 하도록 코드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헤더즈의 값에서 이제 유저 에이전트 대문자 U에 대문자 A, 이게 왜 유저 에이전트냐면 여기에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크롬 창을 하나 켜서 지금 내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저 에이전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넣어주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주시고 콘솔 창으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navigator.user agent A는 대문자입니다. 이제 얘를 입력을 하시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유저 에이전트 데이터인데요. 얘를 그대로 카피해 와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한번 요청을 한번 보내볼까요? 네, 그러면 결과가 안 바뀌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네, 여기 헤더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 코드를 작성을 안 했습니다. 헤더즈에 저희가 만든 변수 이름 헤더즈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 변수 이름은 사실 아무거나로 바꿔도 됩니다. 왼쪽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 유저 에이전트가 기존에는 이쪽에 보시면 파이썬 리퀘스트였는데 제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저 에이전트를 잘 넣어준 모습입니다. 컨트롤 D로 두 개 다시 선택해서 헤더즈로 이름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 들어와 주셔서 아까 리퀘스트 인스펙션에 유저 에이전트 이게 있었죠? 헤더즈도 있네요. 그러면 슬래시 헤더즈나 유저 에이전트를 바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get이 아니라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네요. 자, 클리어로 콘솔 창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파이썬 앱.py를 실행을 해보면 유저 에이전트를 출력을 안 했네요. 이것도 값을 좀 변경을 해주고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만 잘 출력해오고요. 다섯 번째로는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할 때 타임아웃 설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리퀘스트 자체적으로 이 타임아웃 디폴트 값이 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펜딩 된다는 거죠. 서버에서 커넥션이 끊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그냥 펜딩, 무한 대기하고 있습니다. 웹 크롤링 코드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이제 한 개씩 가져오도록 하는데 특정 요청에서 이 펜딩 걸려 있으면 다음 요청으로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냥 중간에 붕 뜨게 됩니다.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5초 이상 걸리면은 그냥 리퀘스트 요청 보낸 게 실패라고 나는 생각을 하겠다라고 강제로 이제 종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 코드, 타임아웃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쌍따옴표 잘 넣어 주시고요. 사이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딜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get 요청으로 10초까지 기다려주는 동작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딜레이
5초 동안 기다리도록 서버에게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타임아웃은 한번 6초로 걸어볼까요? 그리고 프린트 리스폰스 점 텍스트 위에 건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동시키면 일단 잘 동작할 겁니다. 최대 6초까지 기다리는데 서버는 5초까지만 기다리도록 세팅을 했으니까 타임아웃에 안 걸리겠죠. 6초 안 지났으니까. 네, 요청이 잘 돌아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타임아웃을 3초, 나 3초만 기다리겠다 라고 설정하신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try except 문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except exception as 2로 하고요. 프린트 타임아웃 3초 지남 하고 프린트 2를 해가지고 어떤 에러가 났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파이썬 앱.py를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초 지남, 그리고 에러 내용은 커넥션 풀에서 이제 리드 타임아웃 설정해 놓은 3초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다리는 거 더 안 하고 에러를 레이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타임아웃을 설정하는 방법도 실습을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퀘스트 프록시 서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서버 URL을 가지고 와주시고 프록시즈라고 해서 우리 프록시 서버 URL 넣어줄 거고요. https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용했던 코드 타임아웃은 딜레이 부분 빼고 get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제이슨을 출력을 또 할 거니까 여기에서 사용했던 제이슨 데이터 예쁘게 출력하는 코드도 가져와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서버 설정하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록시 서버 URL만 넣어주면 됩니다. 유효한 프록시 서버를 넣어주시고 코드를 한번 작동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앱.py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다 보니 아무래도 리퀘스트 주고받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결과가 왔고요. 이 사이트에 요청을 보낸 내 컴퓨터의 주소가 오리진이 됩니다. 오리진의 주소가 지금 프록시 서버의 주소로 잘 바뀌었죠. 이렇게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서 차단된 IP를 우회하는 형태로 리퀘스트 요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실습까지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 거 내용을 전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해서 get 요청을 진행을 해봤고요. 요청으로 받아온 데이터의 값을 한번 출력까지 해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get 요청의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요청을 보내는 방법, 이 리퀘스트에 파람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함께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스트 요청으로 서버에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보내는 코드도 만들어 봤고요. 네 번째로는 리퀘스트 모듈의 헤더를 수정해서 유저 에이전트를 파이썬 리퀘스트가 아니라 실제 내 컴퓨터에 유저 에이전트를 넣어서 서버를 속이는 방법도 코드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임아웃 값을 넣어서 무한 펜딩 되지 않도록 try except 처리하는 코드도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퀘스트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자주 사용했던 리퀘스트의 기능들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물론 리퀘스트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은 필요한 순간에 이제 문서 한번 훑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강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